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유니티에서 간단한 도형을 만들어 보고 오브젝트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배치 또는 스케일 조정, 위치 조정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큐브를 지워서 빔 프로젝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큐브를 딜리트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3D 오브젝트 큐브 하면은 큐브가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큐브의 트랜스폼을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큐브를 클릭을 해보면 옆에 큐브의 속성을 나타내는 인스펙터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폼 아래에 이 포지션 값이 나와 있죠. 트랜스폼의 오른쪽에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점점점을 클릭해주고 리셋을 해줍니다. 네, 리셋을 하게 되면 포지션 값이 0,0,0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눈 모양으로 변하죠. 눈 모양으로 변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W, A, S, D, 그리고 Q, 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저희가 원하는 씬 오브젝트의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채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씬 화면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뒷모습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3차원에서 씬을 조작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리조리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막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오브젝트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다시 찾고 싶죠. 오브젝트를 찾기 위해서 오른쪽에 하이어라키 창에 큐브가 있었죠. 이 큐브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짠 하고 이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로 이 씬 장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어딘가에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F키를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F키를 눌러주면 이 큐브의 오브젝트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오브젝트를 복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유니티에서는 오브젝트에다가 속성을 부여를 해주고 이 속성들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제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 하고 그리고 페이스트를 해도 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복제를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D 버튼을 눌러줍니다. 컨트롤 D 버튼을 누르면 이 큐브랑 똑같은 오브젝트가 복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씬창에서는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죠.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포지션과 로테이션, 스케일 값이 모두 다 같게
속성들까지 모두 같게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얘를 겹치지 않게 무브트를 이용을 해서 조금 옆으로 옮겨보면 두 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큐브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버텍스 스냅핑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텍스 스냅핑이라고 하는 거는 벌텍스, 꼭지점이죠.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브젝트들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기즈모, X, Y, Z 축을 보여주는 기즈모를 보시면 기즈모가 오브젝트의 중심점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데 여기에 V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꼭지점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대보세요. 키보드의 V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됩니다. 다른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V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이렇게 커서가 이동을 하고요. 기즈모가 그 꼭지점에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에 붙었을 때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에 딱 정확하게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붙었죠? 그래서 딱 겹쳐진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이게 되면 잘 붙지 않아요. 3차원이다 보니까 이 규격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버텍스 스냅핑을 이용을 하면 규격을 딱 맞춰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생성을 해서 오브젝트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의자, 책상, 뭐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스케일을 2 이렇게 키우고 버텍스 스냅핑으로 얘를 딱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가 생기겠죠. 그리고 3 이렇게 딱딱 꼭지점에 붙게 만들어서 이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이 이동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원하시는 모양들을 이렇게 버텍스 스냅핑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런 큐브 말고도 하이어라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또는 하이어라키 왼쪽 위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3D 오브젝트의 큐브 외에도 스피어, 캡슐, 실린더, 플레인, 쿼드 등으로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은 간단한 유니티 예제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보통 유니티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간단한 오브젝트들을 먼저 배치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서 오브젝트들이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모델링을 씌워주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링은 어떻게 씌워주냐고요? 유니티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고 했죠. 바로 에셋 스토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에셋 스토어는 메뉴에서 이 에셋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죠. 이렇게 에셋들이 굉장히 메뉴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에셋 스토어로 한번 이동을 해서 어떤 에셋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뉴 탭에서 윈도우 탭을 눌러주시고요. 중간쯤에 있는 에셋 스토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유니티 에셋 스토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할인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간혹 가다가 반짝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에셋들, 모델링을 포함을 해서 스크립트, 오디오, 비디오 같은 이런 파일들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셋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셋 메뉴에서 에셋을 클릭을 하시고요. 열어보시면 3D, 2D, 텍스처 및 머터리얼, 템플릿, 애니메이션, GUI 및 폰트, VFX, 오디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에셋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D로 들어가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영상이 유니티로 만들어졌다는 거, 유니티로 임포트가 가능하다는 거 실감이 가시나요? 굉장히 리얼리티가 높죠. 사실적인 영상인데다가 이 나무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를 전부 다 떨어뜨려서 에셋 파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에셋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환경을 그대로 놓을 수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조금 바꿔서 살림을 더욱 풍성하게 하거나 호수를 2개를 만들거나 바위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 카테고리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주변 환경, GUI, 소품, 식물, 운송도구 이런 카테고리들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에 에셋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처음 나오는 에셋 같은 경우는 무려 499.99달러 초기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할인을 조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에셋들 보면은 싼 거는 29달러 그리고 한 자릿수의 달러들도 있습니다. 10달러도 안 하는 것들도 있고요. 비싼 것들은 또 이렇게 279달러 등으로 비싼 에셋들도 존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옆에서 이 카테고리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는 크게는 이렇게 3D, 2D, 텍스처, 템플릿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3D 에셋이 저희가 VR, AR, 메타버스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에셋이 되겠죠. 이 3D 에셋들은 또 하위 카테고리로 애니메이션, 캐릭터, 주변 환경, GUI, 소품, 식물, 운송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곳에서도 또 세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각자 원하는 에셋의 종류를 선택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선택했다고 칠게요. 동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부담이 되는 가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셋들을 저희는
상업적으로 이 유니티를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실습을 하는데 의의를 둔다 하면은 무료 에셋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가격 역시 레인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반면 또 무료 에셋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에셋 버튼에 클릭, 체크박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에셋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꽤나 좋은 퀄리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유니티 엔진에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시로 하나의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여기 있는 카툰캣이라는 에셋이 있는데요. 카툰캣을 선택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에셋이 있으면 그 에셋을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에셋을 누르면 에셋에 대한 설명, 영상이 등장을 합니다. 영상 또는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에셋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모델링한 에셋이고요. 3D로 렌더링을 해놨고 애니메이션까지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뷰에 이 에셋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패키지 콘텐츠에는 이 패키지 내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릴리즈된 날짜도 나와 있고요. 리뷰도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이 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퍼블리셔 인포메이션이고요. 네, 이 에셋을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파란색 버튼으로 다운로드가 나올 건데요.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유니티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유니티 에디터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패키지 매니저라는 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패키지 매니저에서는 위에 탭이 있는데요. 패키지 스땡땡 마이 에셋 이렇게 있죠. 여기에 유니티 레지스트리, 인 프로젝트, 마이 에셋, 빌트인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에셋들은 마이 에셋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 에셋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다운로드 했던 에셋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면서 다른 에셋들을 많이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리스트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툰캣 버튼 눌러주시고요. 카툰캣 아래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에셋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다 하셨으면 임포트 버튼을 눌러줄게요.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이제 카툰캣이라는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창이 나왔는데요. 얘를 오른쪽 아래에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유니티 에디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가 다 됐으면 여기 프로젝트에 에셋 폴더 아래에 카툰캣이라는 에셋의 이름 폴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카툰캣 폴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패키지 매니저 창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카툰캣 폴더에서는 FBX 폴더, 카툰캣이라는 씬, 그리고 카툰캣 세팅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FBX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에셋들이 정보, 에셋들이 매테리얼이라던가 애니메이션, 텍스처
같은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뒤에 카툰캣의 카툰캣 씬은 이제 이 에셋 제작자가 만든 샘플 씬을 보여줍니다. 세이브를 하고 가보면 샘플 씬이에요. 이 고양이를 씬에다가 한번 얹어놔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에셋 스토어에서 에셋들을 받게 되면은 샘플 씬이 존재를 하고 제작자가 이렇게 샘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라이팅 세팅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죠. 다시 저희는 저희 씬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샘플 씬, 씬즈에서 샘플 씬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씬으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카툰캣에서 FBX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FBX 폴더의 매테리얼즈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캣이라는 오브젝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캣이라는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구 형태로 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 구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곳에서 캣이라는 이름, 바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 형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렌더링 모드가 있고요. 메인 맵에 알베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러 부분에서는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알베도 옆에 왼쪽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가 있고 이 네모난 박스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한번 클릭하면 텍스처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얘는 텍스처를 열어보면 이렇게 고양이를 펼쳐놓은 듯한 모양이 나와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3D 모델링을 매테리얼을 텍스처를 이제 펼쳐 놓아서 입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까 전에 구 형태에다 씌움으로써 이 매테리얼을 자연스럽게 오브젝트에다가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예요. 여기에서 고양이 애니메이션을 관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아이들, 워크, 사운드, 점프, 잇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순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캣 애니메이션 컨트롤러 옆에는 캣 잇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안 보이는 사람들은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주게 되면 얘를 재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재생을 하면 여기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먹고 있는 동작이죠. eat 하고 있는 동작이라서 얘가 뭔가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동작, 점프, 사운드, 워크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엔트리에서 아이들, 워크, 사운드, 점프, 잇 순서대로 실행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시씬에 가서 재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아이들 상태였다가 워크로 되고 사운드로 되고요. 점프하고 잇 하는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고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 상태로 가고 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셋을 에셋 스토어에서 가져왔고
그 에셋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유니티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